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비가 엄청 많이 오죠? 네, 황상민 심리상담소 황상민TV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일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 생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자, 비가 오는데 황심소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에 담겨 있는 인간 심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 참 복잡하고 참 답답하기만 세상에서 나의 살 길이 뭔가 여러분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총리는요, 지난 춘천 어암댐 사고 현장에서 안타깝고 참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다. 인공수초성 그게 뭐라고 떠내려 가게 놔둬야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너무 기가 막힌다고 공무원들을 이례적으로 질타를 했대요. 저도 인공수초섬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호수의 공기 정화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상당히 심하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 그걸 잘 결박을 해야죠. 그런데 이 댐에 수문을 열고 있는 사이에 그걸 더 결박을 하려고 이 관리하는 행정 지도선하고 작업하는 인부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그거를 이 결박하려다가 떠내려갔대요. 그리고 배까지도 떠내려가가지고 이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댐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그 작업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댐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떠내려가면 그거는 떠내려가게 해야지. 그거를 굳이 결박을 하겠다고 무리를 하니까 사고가 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정 총리께서도 가가지고 그거를 공무원들을 질책을 했대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아유 나중에 그걸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 징계 먹고 책임지는 거 누가 책임지나요? 총리께서 그러면 그거를 떠내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그러면 그 관리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뭐 지금 떠내려갑니다 할 때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더 웃기는 건요. 이 실종된 공무원의 가족이 폭우가 쏟아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 무리하게 인공수초섬 고정을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문자 메시지에 뭐라고 했냐면 사고가 일어난 날은 6일날 오전이래요. 그런데 바로 하루 전인 지난 5월 오후에 이 공무원한테 문자가 왔대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소양강 댐 방류하오니 인공수초섬 안전하게 관리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5일날 이미 소양강 댐 방류한다고 문자가 갔는데 그 문자 오늘 오후 3시부터니까 5일날 오전에 문자가 갔겠죠. 그러면 5일날 오전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 묶어놨겠죠, 그죠? 그런데 왜 6일날 다시 그걸 작업을 하러 갔을까요? 근데 웃기는 거는 여기에 이재수 춘천시장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어떤 법적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엄중하게 묻거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지금 사건 내용이 뭔지 이분 파악을 전혀 못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건을 저도 그래서 아니 6일 오전에 어암호에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이 순천시 행정선 그걸 환경담시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경찰 보트 있잖아. 그 다음에 민간 고무보트 선박 3척이 빠른 물살에 뒤집힌 후에 어암댐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여러 명이 실종되고 또 숨졌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저도 어떤 일인지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더 재밌는 거는
5일날 공무원들이 또 관리하는 이 인부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묶어놨대요. 그런데 이 댐이 방류가 시작돼가지고 그 물살이 세지니까 묶어놨던 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가는 거를 이제 그걸 잡아보겠다고 이 행정감시성과 경찰청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걸 잡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와, 진짜 본인들이 거의 슈퍼맨인 줄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이럴 때 법적 책임 누가 물으며 법 누구에게 물을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경찰 조사해가지고 뭐를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서 참 사실 묶어 놨을 때 그거를 제대로 잘 묶어 놓으면 그게 뭐 그거로 철근으로 묶어 놨으면 이게 안 풀어질 수도 있고 또 안 끊어질 수도 있는데 밧줄로 묶어 놨으면 그게 힘이 너무 세게 물살이 되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밧줄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묶는 거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치가 안 됐다라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설치하는 업자나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상황까지 준비를 못했다. 뭐 이거 이전에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해일이 올 때 보통 1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해일이 그 방어, 이 해안가에 방어 높이 담장을 쌓는데 한 여러분 5m 정도 쌓으면 그게 한 3층 정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3층 정도 되는 이상의 파도가 몰려올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어느 마을에 촌장은 100년이 아니라 200년에 한 번씩 오는 해일 파도는 그게 5m가 아니라 10m 되는 그런 파도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파제 그 막는 이 뚝을 막을 때 우리 마을은 11m 수준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 사람은 미쳤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그 마을만 11m를 하고 옆에 있는 마을은 뭐 그냥 5m 수준으로 쫙 해가지고 공사를 했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여러분들 그 원전 사고 났을 때 이 해일이 몰려왔잖아요. 그 해일이 진짜 100년 만에 오는 해일 중에서 거의 8m, 10m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11m라 됐던 그 마을은 해일이 덮치지를 않았고 5m 됐던 그 정도 마을은 그냥 해일이 완전히 마을을 덮쳐가지고 싹쓸이 했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거는 이 정도로 준비를 할 것이냐지,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이 당장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그거를 방지한다, 이거는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총리께서는 가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공무원을 그렇게 질책을 하셨으니까 참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잘 모르는 이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서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표, 직 버리고 택한 집이 됐다라고 언론에서는 막 떠들어대는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이 나오기 뭐 거의 작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있는 이 직원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주택 소유한 이 비서들은,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은 솔선수범해서 이 주택을 하나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본인 지역구에 집 하나 있고, 원래 그 집 하나, 그 다음에 서울에는 아들이 사는 뭐 그렇지만은 여전히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데 본인은 아마 그때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내 집이다 생각 안 하고 아들한테 줬다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물려주지 않는 상황이니까
본인도 1가구 2주택인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그게 본인한테 완전히 화살로 달았지 전혀 몰랐나 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국은 너도 그러면 따지고 보면 1가구 2주택 아니냐? 근데 어느 집 팔래? 그랬더니 본인이 이러다가 어떻게 됐냐? 서울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만을 매각하려다가 똘똘한 한 채 비판을 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다가 욕 신나게 얻어먹고 지금 그 부동산 광풍의 정부 정책의 실책에 뭐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이러는 이제 와중에 청와대 참모진 일괄사표 수를 이제 또 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직속 수석비서관 5명,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애숙 인사수석 이 일괄사표를 낸 일이 벌어진 거죠. 청와대 측은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분 이제 이 노영민 비서실장 완전히 본인이 처음에 사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김정은 민정수석 요 근래 새로 사단을 만들었죠. 그죠? 어떤 사단이냐?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윤도한 수석은 김정은 수석을 변호하려다가 남자들은 보통 부동산 매매 과정을 잘 모른다고 했다가 빈척을 샀죠. 예, 이분 MBC 기자 출신인데 이 청와대 수석되기 전에 한 달 전까지 MBC 기자로 있다가 싹 몰래 이 아닌 척하면서 청와대 또 수석 대신 아주 재밌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 그리고 핵심을 비껴놨다며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자, 그래 이 텀에 이 야당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인간들 다 사표 내고 더 문재인 정부가 거의 파산했다라는 거를 백기 항복하듯이 선언을 해라 뭐 이런 압력을 주는 거죠. 여기에 야당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총선 압승에 취해 폭주하던 문 정권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동으로 문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폭주 기관차처럼 김태년 기관사가 문재인 기차를 초고속으로 탈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MB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 지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서 실감하는가? 저 이야기를 듣고 뭔 소리야 이게? 그런데다가 더 웃기는 거는 이미지 정치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도 아직도 이미지 정치에만 집착하는가? 나라를 위한 진정성 없이 일회성 이벤트로만 순간을 모면하려는 이미지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무너지는 국가 체제나 다시 바로잡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연을 아니나 다를까 어느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박사님, 어떻게 세상에 막말 대마왕인 홍준표 의원 이제는 애언자 역할을 하는 그런 날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요? 문정권의 위기는 맞나요? 이 위기는 무슨 위기인가요? 문정권 위기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정권이나 문정권을 공격하는 홍준표 의원이나 이 위기가 무슨 위기인지 모른다는 거.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마치 수험생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 위기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할 때 저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갑자기 패닉 바잉, 그렇죠, 미친 듯이 집을 사야 돼 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는 당장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이 생에서 망했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위기인 듯 하거든요.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의 위기의 본질은 대중심리,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문정권이나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는 문정권의 장관들, 이분들 지금 지 잘난 척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정부 여당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나쁜 놈들을 혼내주겠다는 동네 형님처럼, 동네 어깨 형님처럼 나서는 게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MB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 지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서 실감하는가 소리를 듣게 될 줄은 정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지 정치로 탓을 돌리고 있어요. 박사님, 이미지 정치가 뭔가요? 이 나라 정치의 문제는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없다라는 게 마인드리스, 마음이 없으면 그게 미친 거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정치가 문제인데 그걸 이미지, 좋은 단어인 이미지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이미지 정치는 그냥 미친놈처럼, 미친놈이라는 걸 마인드리스 퍼슨, 이렇게 되면 그게 미친놈이에요. 크레이지라고 하는데 그 크레이지라는 말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정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정으로 인간 마음을 파악하시는 분들은 그걸 마인드리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인드풀이라고 단어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미친 인간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신 박사님, 제발 어떻게 청와대나 국회 또 홍준표 같은 정치인의 마음 감정 좀 해주세요. 나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감정을 해요? 그 인간들이 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제가 그때 감정해 드릴게요. 부동산을 감정을 해도 감정할 부동산이 있어야지 감정을 해주잖아요. 그와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홍준표 같은 국회의원이나 다 마음이 없는 좀비 같은 인간들인데, 좀비를 제가 감정을 하면 좀비한테 잡아먹혀요.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